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84쪽, 184쪽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시험 치렀던 건 야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기 184쪽을 봅니다. 자,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인데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많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자, 우리 관용어를 즉 나열할 때는 지수성의 순서라고 했어요. 지시관용사, 그리고 수관용사, 성상관용사. 그러니까 여러 분야 하면은 이는 지시관용사, 지시관용어의 성격을 갖고, 많다는 것은 수관용어의 성격을 가지니까 많은 여러 분야의 지식보다는 여러 분야의 많은 지식이 더 적절하겠죠. 그 다음 이번에 청소년의 가출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단적으로라는 말은 결국 그 현상이 문제점의 하나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마디로 문제점을 말한다면 이렇게 강조할 때 단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니까 단적으로라는 말은 빼야죠. 그래서 단적으로라는 말은 뺀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문제점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일단 단적으로 많은 문제라는 건 어울리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단적으로는 빼버리고, 대신 청소년의 가출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짧게 말하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문제를 꾸밀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가로 3번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슬픔, 이래버리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슬픔을 꾸밀 수 있으니까, 즉 중의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지를 따져보자는 거니까, 이 수식하는 말은 항상 그 수식을 받는 말과 가까이 두어야죠. 그래서 여기 바람직하다는 말은 방법을 꾸미는 것이지 슬픔을 꾸미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어느 쪽이 슬픔의 극복에 더 바람직한 방법인지라고 표기하는 게 좋죠. 다음 가로 4번, 한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더 잘 화합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더 잘은 화합을 꾸미는 게 아니라 하다를 꾸미죠. 그래서 화합을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어가, 이때 더 잘이라는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화합을 더 잘 할 수 있다, 더 잘 화합이라는 표현보다는 화합을 더 잘한다 라고 수식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다음 가로 5번에 허생전의 허생은 수많은 현실의 비합리성을 목격한다. 역시 중의성을 갖게 되죠. 이 수많은을 현실 앞에 두면 수많은이 현실을 가리키는지 비합리성을 가리키는지, 즉 중의적이죠. 그러므로 수많은이라는 말을 비합리성 앞으로 두는 것이 중의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수많은 비합리성. 다음 가로 6번에 경제 혼란에 대비한 철저한 합리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있는데, 이 철저하다라는 말이 합리적을 꾸밀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 요건을 철저하게 조성하자라는 얘기니까, 즉 합리적 여건을 철저히 조성한다. 즉 철저하다는 말과 합리적이라는 말, 철저하다가 합리적을 꾸밀 수는 없고 합리적인 여건을 철저히 조성한다라고 바꿔야죠. 다음 가로 7번에 우리는 반드시 전통 문화의 기반 위에서
굳건한 외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자, 반드시가 꾸밀 수 있는 항목을 뒤에서 찾아보면 수용해야 한다죠. 이 수용해야 한다 혹은 명심한다, 즉 명심해야 한다나 수용해야 한다를 수식하는 것이 반드시가 할 역할이니까 반드시를 수용해야 한다 앞에 두거나 혹은 거기 모범 답안처럼 명심해야 한다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하겠죠. 다음에 4번은 이제 영어 번역 투 그리고 피동형 문장을 지향하자고 했습니다. 지향한다는 얘기는 가급적 목표를 향해 쓰지 말자라는 건데요. 1번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용적인 컴퓨터를 선택함과 사용함이 좋을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컴퓨터를 선택함, 사용함 이와 같은 명사형은 우리말에서는 마지막 종결형, 그러니까 컴퓨터를 선택함 하고 끝나는 종결형의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건 적절하지만 이렇게 문장의 목적어나 주어가 되는 자리에 선택함이니 사용함이니 이런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건 아주 어색한 영어식 번역투가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를 선택하고 사용한다 하고 서술어로 쓰는 것이 좋고, 무엇으로 간주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말인데,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것 같다는 등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등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처럼 실용적인 컴퓨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적절하겠죠. 우리가 사용함하고 이렇게 명사형 어미를 쓰는 것과 뭐뭐 하는 것하고 의존명사를 쓸 때 이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건 가급적 종결 어미에 쓰는 게 좋아요. 마지막 종결 어미를 간결하게 뭐뭐함이라고 끝낼 때 쓰는 게 좋고, 대부분은 차라리 의존명사 것을 써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그나마 명사형을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 가로 2번. 이번 미팅에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의 순수함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새로운 관용어와 만남의 관용어가 두 가지가 나열될 때는 둘을 연결어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새롭고 순수한이라고 바꿔주는 게 좋지, 새로운 만남의 이렇게 관용어를 두 번 이상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새롭고 순수한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고, 왜냐면 만남의 순수함이다 어색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명사형을 쓸 때는 그 종결에 문장 맨 끝에 오는 것이 좋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써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즉 이런 표현들이 영어의 번역투의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가로 3번. 표현의 소박함으로 늙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마치 그 영어 써놓은 걸 직역한 듯한 이런 어투는 우리말로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걸 무리하게 명사형으로 쓰면은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처럼 늙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소박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바꾸는 게 좋겠죠. 다음 가로 4번도 과학의 발전이 18세기 이후에 급속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급속하게 발전했다지 급속했음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급속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로 5번은 연구소에서는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 우리말에서 관형격 조사 의는 소유의 의미를 쓸 때 가장 적절한 겁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소유의 의미를 쓸 때, 뭐 철수의 가방처럼 소유한다는 의미일 때는 그나마 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관형격 조사 의를 안 쓰는 게 좋고요. 써야 한다면 소유의 의미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급 인력이 부족한 거지
고급 인력의 부족이 아니죠. 그래서 고급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86쪽에 우리의 물리교육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썼는데, 우리의 물리교육이라는 표현부터가 우리의 물리교육이 있고 너희들의 물리교육이 있고 이럴 리는 없죠. 그러므로 즉 모범 답안에서처럼 한국인에게 적합한 물리교육을 실시하려면 이라고 바꾸는 게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7번은 과거에 우리는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에 의해, 이 관형격유사 의는 소유의 의미일 때 좋고 또한 앞뒤가 체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외래 문화 체언인데 뒤에는 무분별하다 하고 체언이 아니면 무조건 이건 잘못 쓴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의를 빼고 매끄럽게 하느냐라는 것은 앞뒤 단어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표현하면 되고, 여기서는 수용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외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다 라고 바꾸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8번도 상품 광고에 비판적 수용하면 이미 틀렸다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즉 상품 광고가 비판적 수용을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 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상품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주체적인 결단의 사람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때도 결단의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지, 사람이 주체적으로 결단을 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결단을 하는 거지, 결단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죠. 따라서 모범 답안처럼 주체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됐다는 걸 의식하면 되지 꼭 모범 답안처럼 정확히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보고 문제점을 알았다고 똑바로 써지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가로 9번에 야외 수업을 하자는 우리들의 의견이 교수님에 의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질, 우리 받아들이다가 이미 피동인데 거기에 어지다를 써서 받아들여지다 하면 이중 피동이고요. 또한 교수님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하는 이런 수동태 구문은 우리말에 직역을 하는 것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흔쾌히 받아들이다 라고 하면 될 걸 교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라는 표현은 영어식 어투죠. 다음 5번 단어와 구절을 이었을 때에는 반드시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병렬 관계의 호응을 이루어야죠. 예를 들어 1번 그는 청소년 문제, 미혼모 문제, 노인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게 잘못된 이유는 문법적으로는 병렬 관계를 잘 맞추고 있지만 그 단어들이 대등해야죠. 청소년 문제나 미혼모 문제나 노인 문제는 서로 사회 문제의 일부로서 대등하지만 맨 끝에 사회 문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까 사회 문제를 노인 문제나 미혼모 문제나 청소년 문제와 함께 대등하게 나열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모범 답안에서처럼 청소년 문제, 미혼모 문제, 노인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하고 사회 문제가 노인 문제나 미혼모 문제와 대등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병렬 관계가 올바르죠. 또한
무엇에 관심이 많다, 무엇에 관심이 적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수거처럼 좀 기억을 해둬야 이 조사에를 쓴다 하는 것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2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받는다 라고 했는데, 쓰다와 받다는 서로 병렬 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쓰고 읽는 거고 주고 받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지 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앞에도 명사면 뒤에도 명사, 앞에 동사면 뒤에도 동사 하고 그 문법적인 형태도 같아야겠지만 그 내용상도 같아야 대등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받다라는 말에 대등한 말은 주다지 쓰다가 될 수는 없죠. 또 쓰다의 대등한 상대어는 읽다지 받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쓰고 읽는다라고 하거나 주고 받다라고 표현해야죠. 다음 가로 3번. 적성이나 의미감도 없는 이라고 있는데, 뒤에 서술어는 없다 하나인데 앞에 그 대상이 되는 주어는 적성과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은 있다 없다가 가능하지만 적성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적성에 맞다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의무감이 없는 이라고 바꿔야죠. 반드시 서술어가 하나인데 앞에 그 대상인 주어나 목적어가 두 개면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그 둘이 모두 호응해야 하는데, 의무감은 있다 없다가 가능하지만 적성은 있다 없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적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지 적성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로 4번에 어머니는 사랑과 가족의 중재자 및, 틀렸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명사와 가족의 중재자나 위안자라는 말은 결코 대등한 단어가 아니죠. 따라서 가족의 중재자 및 위안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모범 답안처럼 바꿔줄 수는 있죠. 사랑이라는 낱말과 가족의 중재자와 위안자라는 말은 대등하게 나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어머니는 사랑을 주는 자, 또 가족의 중재자, 또 위안자,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어색하게나마 그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처럼 사랑이라는 낱말과 가족의 중재자는 병렬 구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가로 5번. 어린이들의 나약함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뒤에 서술어는 키워주다 하나인데 앞에 목적어는 나약함과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키워줄 수 있지만 나약함은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나약하지 않게 해야죠. 역시 병렬 구조에 어긋났습니다. 가로 6번. 시험이 끝난 뒤 한 달이 넘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무런 할 일도 없었다. 여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명사절과 그리고 아무런 할 일도 없다라는 이 문장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룰 수가 없죠. 왜냐면 앞에는 명사절로 끝났는데 뒤에는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니까 이 둘은 병렬 구조를 이루기 어렵죠. 그러면 병렬 구조를 이루려면 앞에도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취해야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아무런 할 일도 없었다 라고 해야 이 둘은 병렬 관계를 이룹니다. 다음 가로 7번. 최서혜와 김정아는 1920년대와 30년대 하층민의 빈궁한 삶의 실상을 작품의 제재로 삼았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이렇게 최서혜와 김정아니 1920년대와 30년대 하층민 이렇게 써버리면 이들이
20년대와 30년대를 함께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각각 20년대와 30년대를 대표하는지 의미가 중의성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최서에는 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지만 김정환은 30년대를 그린 작가이므로 모범 답안에서처럼 각각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어서 보다 중의성을 없애야 합니다. 다음 가로 8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교사의 인원수 확충과 학교를 많이 세워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렬 구조에 어긋나죠? 교사의 인원수 확충은 명사로 끝났는데 뒤에 학교를 세우다는 목적어 서술어로 끝났으니까 병렬 관계 호응에 어긋나서, 즉 앞에도 목적어 서술어로 바꿔서 교사의 인원수를 확충하고 라고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가로 9번. 숙제검사가 차츰 학생들에게 맡겨졌고 나는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연결어미 뭐뭐 하고는 앞뒤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 학생들에게 맡겨졌다라고 했다면 뒤에는 다른 건 누구에게 맡겨졌다라고 써야 병렬 관계를 이루는 건데 뒤에는 불만을 가졌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뒤가 병렬 구조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숙제검사가 차츰 학생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라고 바꾸면 되죠.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며, 이 뭐뭐이며 라는 말도 앞뒤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그런 연결어미니까 여기 순수한 감정이며 뭐뭐며 뭐뭐며 뭐뭐다 이렇게 끝낼 수는 있는 거지, 앞에는 순수한 감정이며 라고 했고 뒤에는 지식과 구별해야 한다 라고 하면 대등하게 나열된 게 아니죠. 따라서 역시 종속적으로 이어서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라, 또는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므로, 또는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니까 하고 앞뒤를 종속적으로 이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문장의 논리성. 가로 1번. 나태하게 생활하기 쉬운 때가 바로 방학기간이다. 왜냐하면 방학 때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높일 수도 있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자기관리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이라는 이 부사어는 앞에 결과 그리고 왜냐하면하고 뒤에 이유를 쓰는 건데, 이 방학 때 여행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심신을 단련하고 자기관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나태하게 생활하기 쉬운 때다.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접속어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나태하게 생활하기 쉬운 때가 방학기간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때 이와 같이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범 답안에서처럼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적절하겠죠. 다음, 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자, 뭐뭐이지만 이라는 것은 역접의 의미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뒤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라고 했으니까 이는 역접이 아닌 인과의 관계로 이었어야죠. 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의 관계로 써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뒤의 문장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로 3번.
청소년의 온갖 탈선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청소년의 탈선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니까 A가 아니라 B다라고 쓰기보다는 A뿐만 아니라 B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문제의 성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연결하는 어미를 A가 아니라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문제일 뿐만 아니라 라고 표현해야죠. 다음 가로 4번.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 흡연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렇게 뭐뭐 하기도 하며 하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앞의 내용과는 반대죠. 그러면 되기도 하며 라고 하지만, 되기도 하며 라고 하면 안 되고 되기도 하지만 하고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연결 어미를 써야죠. 다음 가로 5번에 보면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민족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서 민족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 이때는 안 고쳐도 됩니다. 뭐뭐 하여 하고, 즉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민족의 역량을 즉 한 곳으로 모으는데 힘쓰자. 이는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하고 모범 답안에 가하기 위해서라고 바꿨지만, 이 말을 줄여서 오히려 박차를 가하여서 민족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서로 앞뒤가 이건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하여 가하기 위해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이 중요하죠. 요새 자주 어휘 문제로 이 정확한 어휘를 쓰자는 겁니다. 즉 이건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어휘를 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봅니다. 논문집은 너무 두터워서 차라리 목침으로 쓰는 게 낫겠다. 두텁다라는 건 정에만 붙입니다. 두텁다라는 것은 사람의 정에만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문집이라는 사물이니까 두껍다라는 말을 써서 이 논문집은 너무 두꺼워서 라고 바꿔야죠. 두텁다라는 말은 사람의 정에만 붙입니다. 선수층이, 우리나라는 선수층이 두껍다, 두텁다. 이걸 자주 물어보는 이유는 인터넷상의 어떤 기사문에서 이걸 똑바로 써놓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두텁다라는 말은 언제만 쓰라고요? 정이 두텁다 할 때만. 따라서 여기서 뭐가 맞습니까? 두껍다. 선수층이 두껍다, 선수층이 얇다라고 하는 거지 두텁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로 2번. 그 무렵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그녀와 부딪히다라고 했는데, 항상 he를 쓰려면 이런 문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B와 부사어와 부딪힐 때는 결국 둘 다 움직이는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를 써서, 즉 A가 B와 부딪히다 치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A가 B와 부딪히다 했을 때 he를 쓰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A가 B와 부딪히다 할 때 치를 쓰라고 했는데, he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되는 경우는 언제냐? A가 B에게 또는 B에 부딪히다 하고 B가 A를 때렸을 때, B가 A를 쳤을 때, 즉 추돌할 때, 충돌은 부딪히다 치를 쓰고 추돌은 부딪히다를 써서 표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마차가 화물차와, 그러면 마차도 화물차도 달려오다가 부딪힌 것이니까 부딪히다 하고 치를 쓰죠. 그러나 마차가 화물차에, 그러면 화물차에 의해서, 여길 B에 의해라고 쓰면 훨씬 당하다는 의미가 드러나겠지만 이건 영어의 직역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뭐뭐에 의해라는 말을 쓸 필요 없고요. 다만 A가 B에 부딪히다 했을 때 he를 쓴다는 건 결국 B에 의해 A가 당한다는 의미고, 즉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히다 하면 추돌이니까 B가 A에게 행위를 가한 거니까 he를 쓰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문장 구조가 벌써 충돌이냐 추돌이냐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A가 어떤 사물에 부딪히다 이건 문맥에 따라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물이, 즉 여기서처럼 A와 B가 대등한 거면 무조건 이건 부딪히다예요. 그러나 내가 전봇대에 부딪히다, 배가 파도에 부딪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히다, 배가 다른 배에 부딪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의미상 이 사물이 이 A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이 뭐뭐에 의해라고 즉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면 당연히 he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단순한 사물이라면 설령 A가 당했더라도 he를 써야죠. 예를 들어 차가 담벼락에 부딪혔다 그러면 담벼락에 차를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 걸 써야죠. 왜냐면 주어가 움직였으니까. 이 피동은 주어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것에 해를 가한 거니까, 차가 담벼락에 부딪히다 하면 담벼락은 사물이지만 차를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차가 담벼락에 부딪혔다 하고 위에 걸 써야 되지만, 차가 다른 차에 부딪히면 그 차도 사물이지만 그때는 그 다른 차에 의해 당하다, 추돌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그때는 he를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배가 있는데 배가 바위에 부딪혀 또는 암초에, 배가 암초에 걸려 부서지면 그때는 위에 부딪혀져. 왜냐면 바위가 배를 일부러 때릴 수는 없으니까 배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 라고 해야 되지만, 배가 빙산에 부딪혀 부서졌다 하면은 그때 빙산은 이게 떠다니는 얼음이니까 얘가 움직여 오면서 배를 칠 수 있으므로 그때는 부딪혀 하고 he를 써야죠. 자,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합니다. 이건 고민할 게 없어. 둘 다 움직이는 거라면, 충돌했다면 치를 쓰고, 반면에 추돌됐다면 he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B에 대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이 왔을 때 그때 고민을 해봐야죠. 나는 법수 정류장에서 매일 그녀와 만났다는 얘기죠. 즉 원튼 원치 않든 늦 얼굴을 부딪혔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치를 써야죠. 즉 그 무렵 나는 버스정에서 매일 그녀와 부딪히곤 했다. 다음 한번, 이 박물관에 전시된 선사시대 유물은, 선사시대 유물이니까 이는 원형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보존이라는 말을 써서 잘 간수하여 존속한다는 의미로 보존되어 왔다고 보존이라고 해야지. 그러나 보전은 언제 쓰느냐? 이때 전은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뭔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 보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보전하여 전하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보전할 때 저는 한자로 보다시피 온전할 전자니까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라는 의미일 때는 보전이고, 보존하고 존을 쓰면 존재한다는 것, 있을 존자니까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간수하여 전한다는 의미일 때는 보존하고 소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사시대 유물은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없고 원형대로 지켜가는 것이니까 있을 존자를 써서 보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후렴구에 나오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뭐가 되겠어요? 보전하세 하고 보전하고 소개를 해야 됩니다. 다음 가로 4번, 이번 회의에 붙여진, 이때 붙이다는 항상 이 붙다라는 원래 형태를 밝혔다면 그 낱말은 달라붙어 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이와 관계가 없다면 붙이다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써야죠. 여기서는 이번 회의에 달라붙어 있는 안건이 아니라 이번 회의에 다루는 안건이죠. 그러니까 그 문맥적인 의미상 이 회의에서 다루다 이런 의미이므로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붙여진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써야죠. 다음 가로 5번 법학도로서 사법시험에 주의를 갖다가 아니라 주의는 하는 거고 주의하는 거고 관심을 갖는 거죠. 주의하고 주목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법시험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가로 6번 시간은 시각과 다음 시각까지의 그 차이를 시간이라는 거고, 어느 한 순간의 한 시점을 말할 때에는 정확히 시각이라고 해야죠.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가 아니라 이 시점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이 시각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약속 시간은 몇 시로 정했느냐라는 말은 다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약속 시각은 몇 시냐라고 해야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몇 시냐가 아니라 시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라고 물어야 되고, 만약에 몇 시냐라는 질문을 하려면 시험 시각은 몇 시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지금 이 시각부터 하고 시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가로 7번 재직하는 동안 그는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했다. 자격의 의미일 때는 로서를, 수단이나 도구는 로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의 의미니까 로서를 써야죠. 가로 8번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미음으로와 뭐뭐무로라는 어미는 얘는 조사고 얘는 어미죠. 의미도 다르죠. 얘는 수단이고 얘는 이유예요. 문법적으로는 미음으로는 반드시 앞에 명사형이 와야 돼요. 체언이나 체언 상당의 명사형이 와야 돼요. 그러나 뭐뭐무로는 어미니까 이 앞에 어간이 오면 돼요. 함으로, 그러므로,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문법적인 형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는 수단, 도구냐, 이유, 원인이냐라는 걸로 구별해야죠. 여기서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뜻이므로 과제이므로 하고 어미로, 연결어미 과제이므로 하고 무로를 붙여야지. 여기 과제가 명사다 보니까 이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주기 위해 서술교사 이다가 들어간 것일 뿐이고, 여기 연결어미 무로를 써야죠.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할 때에는 그냥 이 무로는 하나의 서술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서술교사 이다가 거기에 무로라는 어미가 활용이 되어서 이무로라고 쓴 거죠. 다음 가로 9번에
외국으로부터 빌어다 쓰는 돈을 차관이라고 한다. 우리가 빌다와 빌리다는 빌다는 용서를 빌거나 또는 구걸하다 라는 의미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 빌리다는 물건을 빌려오거나 빌려주거나 모두 빌리다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맥상 외국으로부터 빌려다 쓰는 거니까 빌어다가 아니라 빌려다라고 해야죠. 다음 가로 10번. 이제부터 우리 팀의 지휘권을 1절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똑같은 한자인데 이걸 일체라고 읽을 때와 일절이라고 읽을 때에는 품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죠. 일체라고 읽으면 명사를 말하고 이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일절은 부사고, 즉 대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팀의 지휘권을 1절 너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지휘권 모두를, 일체를 통틀어서 맡기겠다는 얘기니까 일체하고 써야죠. 그리고 이 일체를 명사로, 일절을 부사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또 이 일체를 명사로서 뿐만 아니라 부사로서도 쓸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더라도 이 일체라는 낱말은 뜻은 모두, 전부 이런 뜻이고, 아래의 일절은 도무지, 도대체, 아주 이런 의미로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부터 우리 팀의 지휘권을 일체 너에게 맡기겠다. 일체로 바꿔야지. 11번.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신 덕택에 오늘 시합에서 패했다. 덕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긍정의 의미에 쓰이는 거고요. 항상 어느 나라 말이든 아무리 낱말의 뜻이 똑같아도 이게 긍정의 의미에 쓰이는지 부정의 의미에 쓰이는지 이런 구별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 덕택이나 덕분이라는 말은 긍정의 의미에 쓰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의 의미에는 뭐뭐하는 탓에, 뭐뭐하는 바람에 이럴 때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 긍정과 부정과 구별하지 않고 쓰려면 때문에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술을 마신 덕택이 아니라 술을 마신 바람에,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또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낱말을 유사한 의미의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말은 그 앞에 조사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탓이라는 자리에, 덕택이라는 자리에 탓이나 바람을 넣었다고 해서, 또 여기 때문을 넣었다고 해서 나머지 문장 구조가 다 똑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때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문장은 바꿔야 되는데, 다만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덕택이나 덕분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 탓이나 바람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나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술을 많이 마신 바람에 오늘 시합에서 패했다.
가로 12번. 휴전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 일단 틀렸죠? 왜냐하면 로라는 건 조사니까, 부사격 조사니까 반드시 앞에 체언이 와야 되는데, 넘어라는 말은 동사죠. 동사인데 어떻게 뒤에 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명사 뭐가 와야 돼요? 넘어. 그래서 넘어는 명사고, 넘어는 동사다. 그러므로 휴전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 할 때의 넘어는 명사 넘어를 써야 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